최근 10불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제안문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안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require int ptrlt, on int ptrt에서 어떤 타입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타입을 찾아보게 되면 이 타입은 11스펙에 추가된 정수형 타입들 중에 일부로 참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타입의 설계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빌 스펙에 추가된 정수형 타입에는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제안 문서가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ptrt라는 타입의 설계 목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하고 포인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모리라는 요소가 있고 이 메모리를 바이트 단위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바이트마다 주소를 부여를 하게 되어 그걸 어드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용어는 굉장히 물리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포인터라는 타입은 약간 다릅니다. 포인터의 설계 목적은 이 포인터 타입에 대해서 디레퍼런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인다이렉트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 표시의 연산자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에 대해서 디레퍼런스를 수행했을 때에 그 값이 어드레스로 얻어낼 수 있는 타입을 이제 포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쟀을 때, 메모리 사이즈를 쟀을 때 어드레스에 대한 메모리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자체를 사이즈 오브 했을 때 사이즈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를 찾을 수 있는 용도로만 그 목적을 다하게 되면 그게 이제 포인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메모 주소가 4바이트 기반으로 메모리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포인터 사이즈도 4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포인터 타입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기준이 되는 어드레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서 옵셋 타입을 두 개를 병합해서 만드는 포인터 타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8바이트가 돼요, 실제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포인터라는 거하고 어드레스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고 포인트하고 어드레스의 관계는 디레퍼런스라는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int ptrt라는 이 타입은 이 정수형 이 포인터 타입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정수형 타입이거든요. 숫자 타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포인터 타입을 리인터프리캐스트에서 정수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정수형 타입을 리인터프리캐스트에서 원래 포인터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그 값이 원래 값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장하는 타입을 int ptrl 타입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를 이 제안 문서에서는 라운드 트립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타입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int ptrlt는 포인터에 대해서 정수형으로 바꾸고 다시 그 정수형을 다시 원래 타입으로 바꿨을 때 원래 값을 보존해주는 타입을 의미를 하게 돼요. 이럴 때 포인터하고 어드레스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으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정수형으로 바꾸고 그 정수형을 다시 어드레스로 바꾸면 라운드 트립을 보존하는 타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펙 문서에서 이 제안 문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를 봤더니 지금 표준에는 없다는 거예요. C++ 표준에 이런 타입이 없다. 그런데 그거를 유사하게 구현된 또 다른 C++ 컴파일러가 있더라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부여했냐면 이 문서상에서는 이거를 포인터라는 말을 붙여서 포인터 어드레스라고 해서 표현하더라고요. 포인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서 ptr 어드레스 언더바 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쓰는 언어가 있더라.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니까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메모리 구조를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에 보니까 C++ 거의 대부분의 규칙을 유사하게 따르는데 일부를 전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는 ptr 어드레스 t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정상 타입으로 명시를 하고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포인터를 정수형으로 바꾸고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포인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 정수형 타입을 int ptr t라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int ptr t 타입에 대한 숨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oid에 대한 포인터가 있을 때 이 타입을 reinterpretCast에서 정수형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reinterpretCast에서 기존의 포인터 타입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럴 때 기존에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interptr t 타입의 설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포인터 타입을 컴파일러와 관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포인터가 만들어진 시점에 관련되어진 객체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출처를 갖고 있습니다. 출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출처 정보하고 그 변수에 맞물려 있는 포인터 정보를 하나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존의 void에 대한 포인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바꾸는 순간 이때는 정수형은 출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는 순간 출처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정수형을 다시 void에 대한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 새로운 출처가 만들어지고 값은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기존의 이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이 출처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출처가 사라지는 순간, 이 출처를 딜리트하는 순간 이 void에 대한 포인터도 이제 무효화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새로운 출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값은 동일하지만 출처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첫 번째 요소가 딜리트 되더라도 이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다른 문서에서는 포인터에 대한 얼라이언스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포인터는 같은데 실제로 포인터는 실은 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무효화 시킬 수가 있어서 컴파일러가 여기 안쪽으로는 추적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이 부분이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한 문서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 태그라고 해서 포인터 태그라는 타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포인터 태그라는 타입은 내부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기존의 포인터 타입으로부터 이 포인터를 받아서 만듭니다. 변수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 녀석은 이 포인트하고 똑같은 형체의 출처를 항상 유지를 합니다. 출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부에 변수로 되어지도록 설계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출처가 사라지게 되면 이 태그 타입도 출처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설계된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니까 C++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 채택된 제안 문서에 이 타입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컴파일러가 추적을 못하도록 해서 출처를 끊어내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른 기존의 출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입만 바꾸는 형태의 타입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타입들이 이제 표준에 꾸준히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한 문서의 주요 골자 내용은 뭐냐면 interptr t 타입에 대해서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구현사항이 옵션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그래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 타입을 구현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구현을 안 할 수도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기존 컴파일러, 주로 사용하는 컴파일러를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다 구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펙 문서에서 이 부분을 옵션 사항이 아니라 구현 필수 사항으로 넣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 제한 문서 전체 내용이고 그렇게 했을 때 스펙 문서에서 어느 위치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빌 스펙에 있는 정수형 타입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빌 스펙에 픽스드 위스라고 해서 고정폭이라고 부릅니다. 비트가 고정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비트가. 그러한 정수형 타입을 시빌 스펙에 다수 추가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구문상에서 뭐 unsigned int 뭐 이런 걸 사용했는데 그 외에 타입을 이제 C++ 스펙에 추가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옵션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컴파일러 구현자가 구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옵션이 없는 경우는 이제 필히 구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형태가 고정 비트를 갖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8, 16, 30, 64에서 비트를 명시를 합니다. 그럼 꼭 그 비트를 사용해서 타입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라도 비트를 추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no 패딩 비트에서 비트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옵션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는 typedef 구문으로 이용해서 기존에 이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타입이 있으면 그거를 typedef로 지정해서 써라, 이런 의도를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옵션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fast가 들어가 있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4까지는 필수 구현이고, 그다음에 nbit에 대해서는 이제 임의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128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옵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fast라는 거는 fast하고 8 쓰게 되면 최소 8비트의 값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비트가 최소한 8은 돼야 된다. 8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의미고, fast라는 의미는 뭐냐면 8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정수형이면서 연산을 CPU가 추가적인 연산이 없이 곧바로 연산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을 써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기존에 있는 타입들 중에 이미 그런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다가 8비트를 만족하면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거를 그냥 typedef로 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필수 구현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이런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없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걸 쭉 써버리면 됩니다, 실은. 그래서 이 부분 필수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list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8비트를 사용하면서, 최소 8비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타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CPU가 연산을 좀 오래 해서 연산을 하더라도 메모리를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8비트 이상이면서 그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바로 근처에 있는 타입을 typedef로 해서 쓰라 해서 이 부분도 필수 구현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같은 경우는 그 타입들 중에 가장 큰 타입, 그 비트를 가장 크게 갖는 타입을 typedef로 디파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9 스펙에서 지금 제한 문서의 내용이 이미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옵션이었는데 29 스펙부터는 필수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보드에 대한 포인터를 홀딩할 수 있는 타입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보드에 대한 포인터를 정수형으로 바꾸고 다시 원래 타입으로 리인터프리캐스트 했을 때 원래 값을 보존해주는 타입을 리인트 ptr t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필수 구현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unsigned 버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뭐 ptr 이 부분도 29 스펙에서 이제 필수 구현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 스펙에 추가된 이러한 정수형 타입들은 대부분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동이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매크로 그 상수라든지, 뭐 관련된 매크로 상수가 대부분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타입을 여기다가 씁니다. 이 부분은 어디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냐면 이 부분 int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int로 시작해서 8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쓰고 8, 뭐 16 쓰고 with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뭘 반환하게 되냐면 그 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트의 폭이 얼마인지 비트 폭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만약에 존재하면 이걸 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타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fast 그리고 list 그리고 맥스 타입에 대해서도 비트를 몇 비트를 쓰는지, 그 다음에 int ptr에 대해서도 몇 비트를 쓰는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int ptr t가 기본적으로 뭐가 됐냐면 그 필수 구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29 스펙에서는 이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필수 구현 사항이 됩니다. 실은 제한 문서에서 이 부분에서 필수 구현 사항으로 넣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인드에, 그 다음에 사인드에 대해서 최소값을 얻어내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m에서 최소값, fast n에서 최소값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int ptr min 요것도 이제 필수 구현사항이 됩니다. int ptr 시작하는 요소들은 다 이제 필수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max min 이 부분은 원래 그 필수 구현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 find도 동일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find도 max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최소값, max 값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unsigned에 대해서도 폭이 얼마인지, 그 다음 unsigned에 대해서는 최소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max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매크로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특정한 타입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매크로가 딱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int ptr 부분이 이제 필수 사항이 되니까 그 int ptr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이제 필수 구현 사항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펑션 매크로라고 해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숫자가 주어지면 여기다가 전미사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식으로 해서 매크로가 정의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대응하는 타입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이 그 타입의 영향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토믹 타입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은 어토믹 타입에도 보면 불 타입에 대해서 캐릭터 타입에서 어텀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게 나옵니다. int 8, 어토믹 10원 이런 식으로 쭉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옵션이면 여기도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쪽에 구현하면 여기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토믹 관련돼서 int ptr이al이 중간에 있습니다. int ptr이al 어토믹 t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필수 구현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unint ptr이al도 필수 구현사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그 문서를 어디로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기존 제한 문서의 이 부분을 이제 기존에 옵션이라는 체크가 돼서 옵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워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지웁니다. 두 개가. 그 다음 그에 따라서 매크로도 이제 대응이 되니까 그 매크로 다 풀어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이제 with도 매크로잖아요. 이 부분도 풀어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 타입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작동하는 toCharacter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펑션이 있어요. 별도의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달라. 이걸 필수 구현사항으로 넣어달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토믹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토믹 int ptr, unint 이 부분을 제거를 해달라. 그 다음에 그 대응하는 이 부분은 int ptr t 이 부분이 원래 있던 거군요. 이 부분은 각각 제거를 해서 이제 필수 구현 사항으로 문서상의 모든 내용이 필수 구현 사항이 되도록 정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